안녕하세요. 브레인업TV입니다.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정호입니다. 오늘은 틱장애의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틱장애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틱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. 그런데 정말 심한 틱 일부의 틱을 제외하고는 틱 증상 그 자체보다도 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가령 예를 들자면 눈을 심하게 깜빡이는 틱을 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눈을 많이 깜빡여서 책을 볼 때 불편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눈을 많이 깜빡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뭔가 의아해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아이는 그것을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시선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이 오래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틱 증상 그 자체보다도 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틱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ADHD, 즉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. 틱 장애와 ADHD가 어떻게 관계를 되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틱 동작이 일어나는 현상, 아이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자면 목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틱을 하는 아이는 그냥 갑자기 목이 확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목에 뭔가 뻐근한 느낌이나 이렇게 좀 저리한 느낌이나 그 아이들만의 독특한 이상한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그때는 목을 이렇게 확 움직여야 그 느낌이 해소가 됩니다. 그런데 그 느낌이 해소가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목을 움직여야 시원하게 되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틱장애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러한 느낌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친구들과 즐겁게 놀 때는 이런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어떠한 과제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어떤 그 성가신 느낌 그리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해야 되는 번거로운 동작 때문에 아이는 그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면서 감정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틱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 ADHD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ADHD의 소견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틱장애로 인해서 나타난 ADHD이기 때문에 이러한 ADHD는 틱장애를 잘 치료해서 틱 증상이 사라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.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ADHD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원래 ADHD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틱이 잘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아이에게 ADHD가 있다면 이것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ADHD냐 아니면 틱 장애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난 ADHD 소견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.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ADHD 아동의 약 10% 정도에게서 틱 장애가 나타나고 틱 장애 아동의 약 50% 정도에서 ADHD 소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이제 우울증인데요. 사실 그 소아에게는 우울증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의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울한 감정 혹은 자신감 상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평소에 굉장히 그 정서가 정상적인 아이라고 하더라도 틱 증상을 오래 앓게 되면 그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친구들의 관계에 주눅이 많이 든다든지 혹은 친구들의 사소한 장난에 막 울어버린다든지 친구들한테 기가 죽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. 도리어 그런 아이들은 집에 오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가만히 있는 동생에게 이유 없는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음식을 폭식을 한다든지 혹은 집에 이제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경우는 할머니가 좀 만만하잖아요. 그러면 할머니한테 너무 막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나 너무 거친 은사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. 그러면 보통의 그 부모님들은
학교 생활에서 뭐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렇게 짜증을 많이 부리고 틱장애까지 나타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막 심리치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. 사실은 틱으로 인해서 아이가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또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틱 증상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평소에 성향이 좀 외향적인 아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이런 쪽의 어떤 성향으로 가고, 원래부터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틱이 나타나면 조금 더 우울해지거나 혹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거나 이런 현상으로 좀 더 나타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강박증입니다. 강박증이라 하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집요하게 계속하거나 혹은 손을 계속해서 씻는 어떤 특정 동작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인데요. 아이가 묻는 질문에 아무리 대답을 한다든지 손을 아무리 계속해서 씻어도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틱보다도 이 강박증 때문에 힘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사실 이 강박증은 틱 때문에 생겼다라기보다는 강박증의 성향이 있는 아이가 틱이 좀 잘 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틱 증상을 치료해서 틱이 좋아지면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가끔씩 틱은 좋아졌는데 강박증은 계속 남아서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틱이 오면서부터 무서움이 심해져서 엄마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, 심지어는 엄마에게 시장 보러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, 그리고 애들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하는 불안장애, 또 방금 전에 소변을 보았는데도 10분도 안 돼서 소변을 보고 5분도 있다가 또 소변 보러 가는 그런 민감성 방광, 그 다음에 아이들이 평소에 잠을 푹 잘 자던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든지 자다가 자꾸 깨는 그런 증상 등의 수면장애, 이러한 것들도 틱장애에서 자주 동반되는, 그리고 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들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등은 대부분은 틱장애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틱이 좋아지면 저절로 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으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러면 뭐죠? 관건은 틱 증상을 잘 치료하는 것이 되겠죠. 자, 오늘은 틱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브레인업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